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최근에 제가 여유가 생겨서 치과 치료를 다녀오게 됐어요. 치과에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면서 복잡했는데,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라는 걸로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그걸 찾아보면서 느낀 거는, 인간은 불편한 게 있으면은 뭔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함은 마치 성장을 시키는 동력 같은 이야기랄까요.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된 거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까먹게 될지, 혹은 이것들이 계속 제 삶을 불편하게 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치아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충치, 두 번째는 금 가는 거, 깨진 거, 크랙, 그리고 세 번째는 치석. 충치나 치석은 이제 잘 닦아야 되고요. 크랙, 금 가는 거는 세게 깨물지 않고 살살 써야 돼요. 그리고 금이 간 거는 어느 정도 깨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알아채기가 힘들어서 치과 의사분들도 알기가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금 가는 게 계속 금 가버리면 이빨이 쪼개져가지고, 그러면 이빨을 뽑아야 된다고 해요. 이게 살릴 수는 있는데 살리는 게 진짜 쉽지가 않고, 정말 특별한 분들만 가진 기술이라서, 그러니까 이빨이 안 깨지도록 살살 잘 써야겠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얼음도 깨먹고 누룽지도 깨먹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점점 나이 들면서 알게 되네요. 그리고 충치랑 치석은 잘 닦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닦아야 할 곳은 잘 안 닦이는 곳 있잖아요. 매끈하지 않은 곳. 뭐 이렇게 어금니 위쪽을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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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준다든지, 아니면 잇몸이랑 이 사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칫솔을 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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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씩 이렇게 완전 천천히, 아주 안 닦이는 곳들, 그리고 딱 봐도 잘 안 닿는 곳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닿으면서 닦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쓱 잘 닦이는 부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칫솔질을 하거나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같은 것들을 해줄 때 안 닿는 곳들을 잘 닿게 해줘서 그 치석들이 안 생기게, 음식물이라든지 플라그들이라든지 잘 닦아줘야 된다고 해요. 그것만 아마 잘 닦아도 치석도 안 생기기 때문에 스케일링도 안 해도 되고, 잇몸 문제도 안 생기고, 충치 문제도 엄청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치실이나 치간 칫솔까지 쓰는 게 마냥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쓰는 습관들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닦다가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는 거는 우리가 잘못 닦았다라기보다는, 보통의 경우에는 잇몸에 염증이 있다라고 보셔서 그곳을 깨끗하게 잘 닦아 주어야 되고, 그렇게 깨끗이 닦으면 며칠 내로 금방 피가 안 나고 잇몸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 피가 난다면 치과를 한번 방문해 봐야겠죠. 거기에는 단순한 청소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치과를 가게 되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과잉 진료잖아요. 왜냐면 우리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고 막, 그런데 충치다 그러면 괜히 깎아야 될 것 같고 치료받아야 될 거. 그런데 제가 요새 치과를 가보니까, 뭐 조금 찾아보고 갔지만 치과 의사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히 치료를 권하면은 과잉 진료처럼 느껴질까봐, 아, 이런 상태다, 문제가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치료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고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치과 의사분들도, 아, 저 치과는 과잉 진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면은 사람들이 점점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과잉 진료라는 게 무서워서, 뭔가 병원에 가게 되면 항상 엄청나게 찾아보고, 특히나 치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으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의 치과 의사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좋은 거를 주려고 해요. 물론 소수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건 분명 조심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권하셨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도 엑스레이 같은 거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모호한 정보들을 보고
이렇게 치료해야 돼 라는 결정을 각자의 치료 스타일에 따라서 말씀하시겠죠. 각자마다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은 요리에도 일식, 양식, 중식 이렇게 있듯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잘 보는 분야가 있고 또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누군가는 의사가 처음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 됐더라도 어쨌든 치료는 해야 될 텐데 점점 치료를 하면서 기술이 늘고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을 더 잘 치료하게 될 텐데 그런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분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결국 이 치과 치료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조금 잘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밀가루를 하고 막 많이 쏟거나 소금을 많이 뿌리거나 해서 잘못 요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 치료라는 거는 엄청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 사고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도 아차 하는 실수들을 하듯이 의사분들도 그 세밀한 치료라는 걸 하다가 조금씩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쩌다 잘못 맞물리면은 문제가 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나한테 일어난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속상하고 의사 선생님이 혹은 세상이 원망스럽겠죠. 하지만 의사분들이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줄 필요도 있겠죠. 왜냐면 요즘 사회는 분업화된 사회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를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나한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인을 비난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충분히 고민하고 차분히 선택해야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쓰고 싶을 테니까 이런저런 욕심도 나고 더 잘 알아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굴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또 어쨌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살면서 우리 신체의 노화와 조금씩 잃어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나이가 되니까 우리 몸이 소모품이구나. 이젠 조금씩 놓아줄 줄도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잃어가는 거,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아직도 그걸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 마음이 엄청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또 이 분업화된 사회에서 누군가를 믿고 치료받고 또 살아가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들고 마음도 안 좋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고 살아가 봐야겠죠. 저는 마음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연락해도 되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40대 틀니를 했는데 그때는 임플란트라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빨을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하면서 매일 세척하고 그리고 씹어 먹는 것도 자신의 치아로 씹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를 하고 치아로 씹게 되었을 때 정말 만족하셨다고 해요. 이처럼 과거의 누군가는 엄청 일찍 모든 이빨을 발치하고 틀니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임플란트를 쓰면서도 행복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삶은 그럼에도 그렇게 다들 잘 살아가는 거겠죠.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물론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죽는 비율이 너무 높기에 평균 수명이 3, 40으로 나타났던 거긴 하지만 그때는 삶과 죽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고통도 아픔도 그런 시기를 지나 우리 몸에 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진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복잡한 세상이 됐어도 우리 조금은 가볍게 잘
살아가 보자고요. 우리 잘 살기 위해서 복잡해진 거지 복잡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잘 살아보자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